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오늘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국 올해는 모두 다 만사 형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관론 을목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자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자축월의 을목론입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남자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이 겨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는 꽃이 피지가 않지요. 또 겨울에는 별과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해자축의 을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특히 관의 영향이 인기가 없더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겨울에 꽃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과 나비가 없는 겨울철에 태어나서 찾는 남자가 별로 없다. 요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인연이라든가 이런 면으로서는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듯한 설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밖에 핀 꽃은 주위 환경이 추우므로 자기가 노력하여 살아야 가는 격이므로 고난이 많게 되고 너무 추워서 평생 냉병과 설사병에 떠나지 않으며 자식도 귀하며 딸만 두는 수가 있으니 아들이 귀할 것이다. 아무래도 냉병, 설사병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서 겨울이라고 합니다만은 병화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무토가 있어서 한기를 막아주는 경우에는 좀 설명이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해자축월의 을목인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여명은 시집가기가 어렵고 빈부팔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겠죠. 시집가기 어렵다 이런 말보다는 빈부팔자 이런 말보다는 아마 해자축월의 겨울에 대해서 을목에 대해서 아마 추운 날 을목에 대해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왕절이어서 인수가 득지함으로 더욱 냉하여지며 관이 나타나 인수를 생하여 더욱 흉하게 하니 관이 귀신이 되어 조상궁 남편궁이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해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이 수의 절기입니다. 수의 절기인데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금이 오면은 금생수해지니까 그래서 관의 기세가 차가운 물의 기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주 구정도 조금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출생한 뒤로 가정이 가난하게 되었고 축월생은 부모 시절에 고생이 많았고 비록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성가한 집안일 것이다. 아무래도 겨울나무이므로 인수가 귀신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겨울에 추운데 인수가 왕창 와 있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을목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듯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정화가 투관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겨울에 정화가 되다가 보니까 을목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온실의 화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겨울에는 온실의 화초도 충분히 쓰임새가 있지요. 병화도 물론 좋기도 하고요. 겨울에 정화가 있으면은 특히 재주가 있고 영특하기도 하고요. 특히 머리가 아주 잔머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별로 맞춰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상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을 보면은 등나개갑이라고 하여 기라나 지지의 화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제 등나개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등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물처럼
간목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었을 때 아무래도 간목이 있어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랬었을 때 무토가 옆에 있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습기를 제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 무토는 을목한테는 매우 습기를 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을목을 보면은 역시 흉하겠지요. 을목은 을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도움을 조금 받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을목이 을목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병화를 보면 화초가 밖에서 태양을 보고 피어난 격이 되어 가난하고 고생도 하며 자식궁에 허약할 것이다. 아무래도 병화가 화초가 태양을 보고 피어나는 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토의 제함까지 있고 병화의 하늘의 태양과 무토의 제함까지 같이 경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역할이 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병화만 있고 정화가 없다면 겨울에 밖에서 피어난 꽃에 비유되어 추위에 떨고 있는 꽃이므로 평생 고생하고 가난하다. 하지만 무토와 함께 나타나 있으면 흙 속에 피어난 꽃으로 평생 부귀할 것이다. 아주 좋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화와 무토와 같이 병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겨울에 을목이라 그래도 그 귀함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화만 있으면 평생 고독하고 정화만 투출하여도 호명이며 돈은 있다. 그래서 병화, 정화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온기를 따뜻한 기세를 줄 수가 있다면은 그 역할은 클 것이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화를 보면 운실 속의 꽃으로 보온이 된 상황이니 가치가 있어 길하다. 그 다음에 무토와 같이 있으면은 추위의 원천인 수를 극제함으로 북격일 것이다. 을목이 겨울에 아주 물의 기세로 추운 기세로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제하니 북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고요. 오행의 위치에 따라 초년, 중년의 귀함을 알 수 있다. 정화가 투과나면은 온실의 꽃으로 한가롭고 행복한 꽃이다. 다만 정화의 뿌리가 왕할수록 좋다. 정화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의미의 뜻이겠죠. 화왕하면 부모궁이 좋거나 귀염을 받는 꽃에 비유되며 겨울의 꽃은 매우 귀함으로 사주 구성이 좋다면 아주 귀한 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을목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추움에 대한 얘기, 한기를 제해줘야 되는 얘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재주도 있고요. 뜨거움도 있을 것이고 아주 활발하고 행동도 뚜렷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재주도 있고 영특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무토를 보면은 제한된 상황이니 중길이나 고산에 핀 쓸쓸한 화초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습기를 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매와 같이 비유될수록 귀하고요. 봄에 핀 매화과 같은 꽃으로 비유돼서 아주 귀하게 되고 그래서 한기를 막아주니 재물의 인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토가 있으면 무토처럼 한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을목이 습토 위에 핀 잡초가 되어 고생이 많고 격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기토가 있다 보면 이제 기와 임이라고 하는 조화의 어려움 같은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가 있으면은 이 임수를 충분히 제하는데 이 기토만 가지고 임수를 제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죠. 그 다음에 경신을 보면 임계수를 상생하여 더욱 춥고 습하게 되므로 대흉할 것이다. 관이 합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대흉하고는 맞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흉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임계수가 나타나면 수왕지절에 더욱 한량하게 하므로 가난하고 고생이 많다. 이럴 때 아주 힘들어지겠죠. 물론 여기서 종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행들의 조화가 있는데 수가 왕한 경우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가 왕한절기지요. 그런데 임계까지 투관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 한랭해짐으로 고생이 많을 것이다. 임계가 투관하고 무토와 정화가 없다면 가난하고 전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임계가 투관할 때는 꽃이 한겨울에 꽃이 비를 맞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답게 활짝 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약해지고요.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 이 울목한 때 임계가 투관한 경우에는 건강이 매우 약할 것이다. 때로는 임계까지 투관하다 보면은 꽃이 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정화를 쓸 경우에는 해자축에는 좋으나 임묘진에는 고생한다. 이런 말이 뭘까요? 정화가 이제 용신으로 쓰인다라든가 때로는 정화가 투관했었을 때는 이게 대운이 해자축 대운으로 흘러간다라든가 사주가 해자축의 기세가 있었을 때는 좋겠지만은 차라리 임묘진월에는 고생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습기가 물기를 먹으면 나무를 피우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 속의 끝이다. 그래서 아까 겨울에 을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옆에 정화까지 있다 그러면은 온실 속의 꽃이 되겠고요. 보호받는 꽃이기 때문에 뭐 사랑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정화가 없고 병화가 천간에 오면 추위에 떠는 격이다. 그래도 재주와 능력은 충분히 발휘합니다만은 직접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습니다. 태양빛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베풀지요. 빛을. 근데 그 햇볕의 빛보다는 옆에 있는 난로의 따뜻한 기운이 좀 더 필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없고 병화만 있으면은 노다공소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 병화가 나오면 죽을 고생을 한다. 이게 이제 초년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병화와 무토가 조화로울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었을 때 그 귀함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무토가 없다면은 초년고생 따라서 정화를 뚜렷하게 써야 한다.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있다면은 지지에는 오라든가 때로는 술이라든가 미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기세를 주는 글씨들이 있었을 때 그 귀함은 정화가 천간에 있는데 뭐 오가 있다라든가 술이 있다라든가 미까지 있었으면은 그 따뜻함의 기세가 난로가 열기를 확 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무토는 바람막이고 정화가 있으면은 부귀할 것이고 무토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임계까지 투관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무토와 정화는 괜찮습니다만은 임계까지 투관하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다 보니 그 귀함이 깎이고요. 힘들어지고요. 귀함에 무토와 정화의 귀함을 써먹기는 어렵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일 것 같죠? 을목은 추위를 두려워하고 물의 기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을목생이 이제 제일 을목의 기세 중에 절기를 제일 잘못 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의 을목은 먼저 병화로서 추위를 쫓아내고 무토로서 재수함이 시급하다. 그래 아무래도 물의 기세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무토로서 병화로서 따뜻함을 제하거나 때로는 정화로서 온기를 공급해 주거나 그 다음에 무토의 기질로서 습기를 제함으로 인해서 그 귀함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정화나 기토로서 추위와 수가 범람한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기세를 해주긴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데 온기만 줍니다. 많은 온기를 준다라든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화와 기토는 임수에 흘러넘친 강하게 물이 흘러올 때는 그 기세를 강하게 막아준다라든가 무토처럼 재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다는 듯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가 흘러넘침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제 을목의 해자축월에 대해서 통칭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해월, 자월,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편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